여러분 주변에 정말 착한 사람이 있나요? 항상 웃고 화를 내지 않고 참을성이 많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 우리는 흔히 그런 사람을 안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 저 사람은 항상 이해해줘. 저 사람한테는 뭘 해도 괜찮아. 하지만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로 무서운 사람은 악인이 아니라 끝까지 참고만 하는 착한 사람이라고. 왜 그는 이런 말을 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욕망을 합리화하는 존재다. 우리는 스스로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이 먼저 작동하고 이성은 나중에 변명을 만들어냅니다. 겉으로 착해 보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습니다. 열등감이 있습니다. 질투가 있습니다. 다만 그걸 드러내지 않을 뿐입니다. 이런 감정을 보이면 안 돼. 착한 사람은 이렇게 느끼면 안 돼. 나는 더 나은 사람이어야 해. 그래서 감정을 숨깁니다. 억누릅니다. 참습니다. 문제는 이 감정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참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안쪽으로 축적됩니다. 마치 댐에 물이 계속 쌓이는 것처럼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더 왜곡된 형태로 돌아온다.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당신을 무시했습니다. 당신은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참았습니다. 큰일도 아니야. 그런데 10번째, 20번째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의 분노는 한 번의 사건에 대한 분노가 아닙니다. 지금껏 쌓여온 모든 순간에 대한 분노입니다. 착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 게 아닙니다. 화를 낼 권리를 스스로 박탈당한 사람일 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웠을 겁니다. 화내면 나쁜 아이야. 착한 아이는 참는 거야. 내가 이해해줘야지. 그래서 분노를 느끼는 자신을 부끄러워합니다. 화가 나는 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착한 사람의 분노는 예고가 없습니다. 화난 사람은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압니다. 아, 지금 화가 났구나. 선을 넘었구나. 조심해야겠구나. 하지만 착한 사람은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냥 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차갑게 등을 돌립니다. 혹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복수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분명히 불만이 있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태도다. 왜 위험할까요? 상대방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신호를 보냅니다. 이건 싫어. 이건 불편해. 이건 선을 넘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이 조정할 기회가 생깁니다. 아, 그랬구나. 미안해. 다음부터는 조심할게. 관계가 조율됩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은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저 웃으며 괜찮아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은 생각합니다. 괜찮은가 보다. 문제 없는가 보다. 이 정도는 해도 되는가 보다. 그래서 계속합니다. 반복합니다.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착한 사람이 관계를 끊습니다. 상대방은 충격을 받습니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하지만 착한 사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단지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굳이 문제를 만들 필요는 없어. 내가 이해하면 되지. 괜찮아, 나는 강하니까. 이 말들은 얼핏 성숙해 보입니다. 배려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경고합니다. 그 이해가 반복될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은 조금씩 사라진다고.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불편한데 괜찮아라고 말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타인의 편의가 나의 감정보다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화났는데 웃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진짜 나를 숨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싫은데 계속 허락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내 경계선은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결국 착한 사람은 타인에게는 친절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가장 가혹한 사람이 됩니다. 남들은 배려하면서 자기 자신은 무시합니다. 남들의 기분은 살피면서 자기 감정은 억압합니다.
남들의 필요는 채워주면서 자기 필요는 뒤로 미룹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자라납니다. 왜 나만 이렇게 참아야 하지? 왜 저 사람은 안 참고 나만 참지? 왜 나는 항상 손해보는 역할이지? 이 질문이 등장하는 순간 착함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 폭발을 준비하는 침묵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을 언젠가는 반드시 증오하게 된다. 처음엔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저 사람도 힘들겠지. 그 다음엔 상황을 이해하려 합니다. 원래 세상이 이런 거지. 내가 기대를 잘못한 거야. 그런데 마지막엔 누구를 미워하게 될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왜 나는 거절을 못할까? 왜 나는 항상 당하기만 할까? 자기 혐오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원망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향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대상에게 가장 잔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참은 분노를 가족에게 풉니다. 친구에게 참은 억울함을 연인에게 풉니다.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돌려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떠나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해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모든 관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의 이별은 설명이 없습니다. 갑작스럽고 차갑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왜? 그냥.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어제 일어난 게 아니라 지난 3년 동안 쌓여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어안이 벙벙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잖아. 무슨 문제가 있으면 말을 하지, 왜 갑자기? 하지만 착한 사람은 이미 수백 번 신호를 보냈습니다. 다만 그것이 참음이라는 형태였을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오래 참을수록 더 잔혹해진다. 착함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선을 넘지 않게 만드는 경계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불편하면 말합니다. 이건 좀 불편해. 이건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선을 넘으면 거절합니다. 안 돼. 이건 너무해. 그래서 감정이 쌓이지 않습니다. 실시간으로 정리됩니다. 불만이 있으면 표현하고 조율하고 해결합니다.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은 다릅니다. 선을 넘겨도 웃습니다. 불편해도 참습니다. 화가 나도 이해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도 힘들겠지. 내가 예민한 건가?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어. 그 결과 감정은 정리되지 않고 저장됩니다. 마치 컴퓨터의 임시 파일처럼 계속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스템이 다운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터져나옵니다. 어떤 착한 사람은 우울증에 걸립니다. 분노를 밖으로 내지 못하고 안으로 삼켰기 때문입니다. 어떤 착한 사람은 갑자기 폭발합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아니요, 그 일만 놓고 보면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 밑에는 수년간 쌓인 억눌린 감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착한 사람은 관계를 조용히 정리합니다. 말도 없이 연락을 끊습니다. 만나자는 제안을 계속 거절합니다. 서서히 차갑게 멀어집니다. 가장 무서운 건 착한 사람의 복수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의 복수는 단순합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싸우거나 직접적으로 맞섭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의 복수는 다릅니다. 조용하고 계획적이고 냉정합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생각할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면서 계산했습니다. 웃으면서 기억했습니다. 이해하는 척하면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순간에 가장 아픈 방식으로 갚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착해지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지라고. 착함은 선택이어야지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선택으로서의 착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나지만 이해하기로 선택해. 나는 거절할 수 있지만 도와주기로 선택해. 나는 떠날 수 있지만 머물기로 선택해. 이건 힘입니다. 자유입니다. 의무로서의 착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화내면 안 돼. 나는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야. 나는 떠나면 안 돼. 이건 감옥입니다. 억압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진짜 성숙함은 이겁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때의 예스, 거절할 수 있을 때의 배려, 화를 낼 수 있을 때의 침착함, 떠날 수 있을 때의 헌신.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과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힘이고 후자는 무력함입니다. 당신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안 돼. 싫어. 하기 싫어. 이 간단한 문장들을 말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항상 이렇게 말하나요? 괜찮아. 그래. 뭐 할 수 있지. 만약 후자라면 당신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숨기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경계선을 지키는 게 아니라 허물고 있는 겁니다. 화를 낼 수 있나요? 그건 너무해. 그건 선을 넘는 거야. 나 지금 화났어. 이 말들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항상 이렇게 하나요? 화가 나는데 웃고, 불편한데 참고, 억울한데 이해하려고 하고.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감정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억압하고 있는 겁니다. 떠날 수 있나요? 나 이제 그만할래. 우리 관계 다시 생각해보자.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 이 말들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떠나고 싶은데도 계속 머무나요? 불행한데도 관계를 유지하나요? 상처받는데도 돌아가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집착하고 있거나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화를 낼 줄 모르도록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분노는 예고 없이 옵니다. 그들의 이별은 설명 없이 옵니다. 그들의 복수는 눈에 보이지 않게 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침묵의 끝이 결코 평화롭지 않다는 걸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착한 사람의 참음은 평화가 아닙니다. 폭풍 전 고요함입니다. 그리고 그 폭풍이 왔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관계는 끝나 있고 신뢰는 무너져 있고 상처는 치유할 수 없을 만큼 깊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착하지 마세요. 정확히 말하면 착한 척하지 마세요. 진짜로 착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정직한 사람이 되세요. 자기 감정에 정직하고, 자기 한계에 정직하고, 자기 필요에 정직한 사람. 그런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진짜 친절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짜낸 친절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친절을요.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서의 배려를요. 화낼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그래야 진짜로 온화할 수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그래야 진짜로 베풀 수 있습니다.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그래야 진짜로 머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경고이자 조언입니다. 착함이라는 가면 뒤에 숨지 말고 당신 자신으로 살아가라는 쇼펜하우어 철학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명언소리 채널 운영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